자, 기본서 35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슨 등기가 있죠? 말서 회복 등기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말서 회복 등기가 되려면 이게 뭐예요? 회복이죠. 앞에 뭐가 있어요? 말서. 말서 회복이 되려면 앞에 말서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말소 대상이 없다면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가 안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이제 따져봤으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요. 권리적 측면. 말소 회복 등기도 권리적 측면이니까 늘 또 출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가 봐봐요. 말소 등기에 한 말소 등기.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걸 무슨 등기하죠? 말소 회복 등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니까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관계이라는 거 꼭 우리가 착상을 해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 전부가 말소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그 다음에 일부도 말소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부적법 말소 이렇게 해서 부적법 말소다. 자, 이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가.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고 못해 먹으면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는 전 범위가 나오다 보니까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느껴야 돼. 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사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야. 지금 허겁지겁하면 안 돼요. 자, 민법을 좀 공부하니까 민법 점수는 이제 나와요. 학교로는 이제 점수가 뭐에 빵꾸가 뚫렸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거급지급 요쪽으로 가요. 학교론이 또 이제 채워놔서 4월, 5월 달에 또 빵꾸가 이제, 요렇게 학교론 점수가 좀 올라오니까 민법이 또 빵꾸가 뚫린다고. 그러니까 꾸준함이 요구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범위 모의고사 하니까 이게 순환 코스, 로테이션 기법을 자꾸 사용을 해야 돼, 로테이션.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5, 6월 달에 이제 예약식 강의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 시험범위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우왕좌왕이야 지금.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어요. 점수는 연연하지 말고 이번 달에는 뭐야? 민법이 한 60점 올려놓고 학교는 7.5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또 한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열받아서 7.5 맞아서 또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꾸준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딱 요 정도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180. 딱 180일 남았죠. 그러니까 180일 남았으니까 이게 딱 적절한 시점이에요.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야.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회복 등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그러니까 말소. 그러면 신청으로 말소돼서 회복 등기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 그 정도만 생각해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꼭 까먹지 말고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요. 봐봐요. 지금 이게 자발적 말소, 발발적 말소에 대해서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배우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면 X의 O예요. X죠.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 회복 등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눈에 바로 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워봤어요.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맞나 틀리나 봐봐요. 저희가 안 보였을 때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머릿속에는 들었어요. 한번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OX. X죠. 왜? 변수가 또 두 개가 있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된 원인은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X다우다. X. 그러면 어떻게 얹어야 돼? 말소회복 등기의 자발적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요 위에다 써봤어요. 아까 써놓은 걸 그대로 써볼게요. 자,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이걸 써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금방 간파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이게 숙지가 안 되면 안 보이니까 이게 온지 X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수 회복 등기는 반드시 그럼 기억해둬야 되겠네. 권리적 측면이고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그거 기본서 읽어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말소회복 등기의 기본 개념을 잡아라고 이번 달 것에 말소회복 등기란 등기 외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부 또는 일부가 뭐 할 때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가 없죠. 그럼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어한다. 어때? X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등기 실행으로 맨 밑에 한번 가봐요. 358페이지 맨 밑에. 자, 전부 그러면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일부면 무슨 등기? 오른쪽 가봐요.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숙지를 안 해놓으니까 뭐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마음은 급하죠.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 앞에 변수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붙지 않았죠. 그러니까 X다 오다.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맞아요. 왜? 전부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업을 꾸준히 들은 사람은. 이걸 잡아놓으라고요. 뭐요? 감을 잡아놓으라. 감.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360페이지 제6절. 제5절 무슨 등기가 나오죠?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그러면 멸실 등기가 딱 그러면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지금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 구분도 못하고 있는다고. 말소 등기는 아까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멸실 등기는 사실.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전부 멸실이라는 거네. 전부 멸실. 절서 그러면 뭐예요? 전부가 멸실했을 때 객체가 전부. 그러면 만약에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무슨 등기일까요? 그때는 변경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멸실했을 때.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사실. 사실은 뭐가 생각나요? 표제부가 생각나죠.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럼 멸실 등기 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텃밭은 다 꾸려놨다라는 거예요. 이 텃밭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강릉,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이야. 자,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해관계 탐중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은 단독 공동. 단독이죠. 단독. 그러니까 사실적 측면이니까 뭐예요? 표제부가 문 닫혔죠. 그럼 무슨 등기? 폐쇄 등기문에. 폐쇄 등기 기록은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중에. 연구 버전 장부로. 자, 그러면 멸실 등기란 거기 나와 있네.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첫 절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그러면 1개월을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한다. 그게 29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를 했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가봐요. 자, 29회 때 출제된 거네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개월에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1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이미 29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 그래서 거기는 1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 없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자연히 실력이 붙어서 따라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빨리 머릿속에 부팅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멸실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이해관계는 없을 때. 그러면 전부 멸실. 그러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언제나 뭐요? 주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요약 정리 가서 다시 연습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해 제 가봐요. 저번에도 한번 풀었듯이. 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사실적 측면을 고르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 1번의 전세권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늘 개입될 수가 있고 소유권의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저당권 경정 등기에서 저당권은 권리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지상권 말소회복에서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5번은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그러면 딴 말이 없으면 1번, 2번, 3번, 4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단독 공동. 원칙이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그럼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볼 게 없고요. 저 362페이지 제6절 무슨 등기가 있죠? 부기 등기. 자, 부기 등기는 어때요? 역시 모의고사에 안 출제될 수가 없어. 부기 등기는 뭐예요? 늘 출제가 되니까. 요 부기 등기가 출제가 안 되면 모의고사 문제도 아니고 등기법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부기 등기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거꾸로 쳐올리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봐봐요. 자, 부기 등기가 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외, 그렇죠. 애외. 이제 앞으로 발음이 애 발음이 자꾸 안 된다고 해서 딴지를 걸어서 써놓고 본인한테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본인은 얼마나 발음이 좋은지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애외. 애의 의미가 뭘까요? 자, 법률 규정이네. 법률 규정. 자, 애가 있으면 원칙이 있네요. 원칙이 뭐예요? 자, 주등기 쳐올리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묶으니까 뭐예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네.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이거는 알고 가야 돼. 방법과 형식, 요거는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주등기는 그러면 1번,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는 뭐예요? 1-1 형태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규정?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번 달 코스는 요거.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부기 등기는 서류와 관련돼서는 지난주에도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뭘로 연결돼요? 또 일주일 다 지났습니다. 인감증명 제공 X네. 부기 등기는 항상 인감증명으로 연결될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 했느냐? 지난주에 뭐예요? 한 15분 잡아먹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뭐예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가물가물. 자, 세 번째요. 자, 판매권 이전 등기라고 써봐요. 판매권 이전 등기. 판매권 이전 등기. 한번 판매권 이전 등기를 분류해 볼까요? 판매권은 무슨 등기라고 배웠어? 부기등기라고 배웠죠. 이전 등기, 부기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 자, 요 파트에서는 요걸 좀 잡아놓고 1장에서 유형 5개를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여기에서 이번에는 요약 정리하기 전에 요거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야 돼. 자, 방법과 형식, 원칙, 주등기, A는 부기등기. A라는 의미는 뭐예요? 법률 규정. 그럼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이 하나입니다. 그럼 맞는 이야기 돼요.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읽어봐요. 판매권 이전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달 코스는 이제 여기에서 요 정도는 꼭 반드시 알고 가라고요. 지난달에는 뭐 유형 5개를 우리가 적어줬지만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확인해 이제. 부기 등기에서 실행되는 등기. 그러면 설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설정.
자,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자당이 붙었잖아. 그러면 건자당 설정은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이번에 이전 동그라미잖아. 확인 해제 문제 있죠.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자, 3번의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주등기. 자, 경매 개시 결정등기. 그러면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를 고르라고 그랬죠. 그때는 정답은 몇 번? 5번이네. 만약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한 걸 골라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꼴에서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강생이 질문을 하니까 야 진짜 질문 좋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초창기보다 요즘 실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부기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부기등기가 별표가 몇 개예요? 5개.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를 안 해주겠냐? 정리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이번 달 것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줘야 돼.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원칙. 주등기, A는 부기등기, A는 뭐예요? 법률 규정.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판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이달 마지노선이에요.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읽어보든지 안 읽어봐도 되고요. 자, 364페이지 가보죠. 자, 무슨 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자, 가등기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가 아니라 이건 100개짜리야, 100개짜리. 무려 이건 10점짜리야, 10점짜리, 10점짜리. 그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지만, 자, 그러면 가등기. 그럼 훈련을 시켜놔요. 그러면 다 써놨을 거라고.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순위 버전. 자꾸 머릿속에 이걸 암기를 해놓으라고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죠? 자, 그러면 이번 달에도 이걸 자꾸 잡으라고. 이제 살을 좀 붙여볼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이렇게 해서 딱 잡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등기를 보는 순간 이걸 머릿속에 잡아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해요. 자, 가등기는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요 밑에 예약이라고 써놨거든. 예약. 자, 가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권리야, 권리.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그래서 신청. 그러면 가등기를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가등기는 그러면 이 시간에 분명히 거기 정리를 해놨을 거라고. 일장에서도 우리가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가등기 그러면 조건 반사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요 정도를 자꾸 기억해도 나가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 예약. 가등기는 걸리고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가 나오면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잡아봐요. 이제 이런 지문이 언급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이거 읽어봐요. 애기한. 애기한이 의미가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지고.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 걸 수가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니까. 이제 가등기는 다 배운 거야. 자기가 이제 써먹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미 우리 검인계약서 배웠으니까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검인계약서 나오면 뭐예요? 개소리, 판소리 기억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읽어봐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예요? 읽어봐요. 개판이거든. 개판. 그러면 개소리, 판소리를 기억해둬야죠. 여기는 계약이고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애야. 그러면 거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것은 자기가 뭐야? 그냥 논리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논리를. 그러면 제가 부탁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가등 장차 뭐예요? 발생. 물건적 혈액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여기 봐봐요. 가등기 된 집도 읽어봐요. 처분이 가능. 그럼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자, 시기부.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니까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기부 청구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시기부는 발생의 소멸이에 발생. 그러니까 가등기 대상이네. 자, 정기부는 발생의 소멸이에 소멸이죠. 장차 소멸. 그러면 정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인정여. 사인정여는 가등기 대상이다. 사인정여는 작년 2.5점짜리거든.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작년에 출제를 했네.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가인정여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읽어봐요. 사인정의를 모르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제가 해석해 놓을게요. 사인정의가 뭐냐? 사인. 그래서 읽어봐요. 제가 써놓을게요. 자,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해 주는 게 사인정의예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면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그죠?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우리가 가등기를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요약집이라든지 요약집도 일러요. 문제집 가서 깨져 보는 거야. 이제 깨지고 깨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을 가지고 사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가등기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등기는 일단 것에 반드시 이건 집어넣고 가야 돼. 가등기는 뭐예요? 계약이 예약이. 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면 가등기는 봐봐요. 가등기는 가등기는 표제부에도 가능하다. 표제부에도 가능하다. 자, 봐봐요. 가능하다. 이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X요, 예. X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표제부의 순위를 보전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X다, 오다. X.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네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권,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세뇌 교육을 해야 돼.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 예약,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혜택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는 권리야. 등기소 신청이야. 그러면 요즘 뭐예요? 잘 나가는 강사, 뭐 잘 나가는 강사가 뭐 따로 있나요? 다 뭐예요? 그렇죠? 봐봐요. 이렇게만 해주면 가등기는 별표 5개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등기는 나온다. 하든지 말든지 본인 책임이야. 그러고 나서 가등기 별표 5개 넣고 웃겨주는 강사. 이런 강사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는 것은 원리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그럼 뭐 나와? 부기등기 나와야 안 나와? 나와. 벌써 부기등기하고 가등기는 안 하면 5점을 놓치는 거거든. 매년 나오거든. 부기등기하고 가등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고 이제 깨져 봐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예측 문제가 어디입니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368페이지로 가봐요. 자, 368페이지. 자, 5번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죠? 가등기, 기한, 번등기. 그러면 자,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가등기 밑에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이고. 그 다음에 애기한이 이게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가지고, 번등기.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뭐 번등기를 뭐에 써봐요? 이게 완결건이거든. 합쳐봐요. 그러니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 되는 거야. 예약완결건. 그러면 계약완결건으로서 예약완결건으로서 그러면 요거는 가등기의 기한 번호는 이거는 무슨 건이에요? 형성건. 형성건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건이라는 거야. 형성건. 형성건은 보면 처분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되죠. 남의 지분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니 거나 신경 쓰세요. 그래서 가등을 뭐예요? 이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자가용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죠. 가등용은 전미사고 전미사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 1인이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어요. 니 거나 신경 쓰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자가용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우니까 뭐예요? 가등기 기한 번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하거든.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가등기 시에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한다. 오해 X에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거 뭐라 그래서 거래. 지난번에 또 활용을 못 해먹었잖아. 거래라는 것은 대가성이야. 대가성. 대가성이라는 것은 유상이야. 우리 민법에서 배웠듯이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계약과 예약이라는 거. 벌써 공부가 지난번에 된 사람은 유상계약과 예약 안 배운 게 아니거든. 써먹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 예약 그럼 여기 있잖아. 예약. 가등기 시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한다. OX. 오죠. 가등기는 본등기 시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한다. 어때? X. 본등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죠. 언제 제출해놨기 때문에? 가등기. 그렇죠. 가등기 시에 제출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용의미. 그러면 가등기 시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시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한다. 어때? X. 이미 가등기에 첨부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활용해 먹어야 된다. 그럼 오늘은 요 정도는 알고 가야죠.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본등기, 완결건. 합치니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그러면 힌트 하나 주죠. 자, 한매건은 예약 완결건이거든. 한매건하고 가등기는 성질이 같아달라. 같죠. 그러면 자석이 마이너스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러면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근데 한매건 이전이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한매건은 예약 완결건이지만 한매건 이전은 예약 완결건이 아니거든.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하면 번등기.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올해 출제 예상 문제인데 왜 그런 걸 생각하려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개미를 3등분하면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떤 사람 머리, 몸통, 다리 그래요. 개미를 3등하면 죽는다는 거. 개미를 3등.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러면 감을 잡으라는 거야? 우리 가등기도 그러면 3등분이 돼야 돼. 사고방식이. 그러면 지장을 넘겨보시죠. 그러면 어디를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자, 371페이지 6번. 6번을 한번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번등기와 중간 등기 처리. 그게 올해 출제 예상 문제가 돼. 그러면 맨 밑에 371페이지. 자, 맨 밑에 여백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이제 반복이 돼야 되니까 요번 달 이제 한번 감 잡아놓고 요약식 가서 완벽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가등기라고 한번 써놔봐요. 이렇게 이제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순위 버전. 자, C한테 처분했어요. D한테 처분했어요. 그러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실행하면 이렇게 순위가 소급해. 그래서 여기다 B라고 딱 써놔요. B. 자, 여기까지 그려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그려놨으니까 이제 3등분을 해볼까요? 개미는 3등분 하면 죽는다. 그러면 여기 이게 무슨 등기죠? 읽어봐요. 가등기죠. 그럼 요거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 전에. 자, 요게 이제 한 등분이 딱 구분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이루어진 거죠?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잖아. 가등기 상에. 자, 요 부분이 한 등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 중간 처분의 등기. 요게 한 등분이 또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거 중간 처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항상 우리 가등기와 본등기를 하기 전에 실행이 되었을 때 요거는 전이야 후야. 전에 요거는 상해, 요거는 중간 처분의 등기거든. 그러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요때는 말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가등기 상해, 가등기 이에, 가등기 속에, 가등기 당해, 요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양립이 가능하면 어때? 요거는 전석을 시켜야 되거든. 전석.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야죠. 양립 불가능. 이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가등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놓고 통지해요. 그래서 이때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뭐예요? 사후 통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물어본 건지 상해를 물어본 건지 요 중간 처분의 등기를 물어보는 건지 그걸 한번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가등기에 대해서 실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요. 읽어봐요. 상해, 이해, 속해, 당해.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양립 가능하면 전석, 양립 불가능하면 뭐야? 직권 말소 대상이야. 사전 사후 통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자, 저희가 그려봐요. 손으로 손수. 자, 저는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려놨으면 저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여기 이제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거 언제 써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얘가 이제 써봐요. 또, 자, 썼어요? 네, 몇 사람이 안 썼네요. 자기가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썼으면 여기 만약에 가던 게 소유권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어야지 뭐. 직권 말소. 자, 여기 가던 게 소유권이고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대로 살아남아. 양립 가능, 존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자, 전세권이 있을 때 전세권 예를 들어 놓는 거예요.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중 전세권은 안 되거든. 죽어.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가던 게 지상권이면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어야 돼. 자, 직권 말소야. 근데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저당권. 근데 시가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전속. 자,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이라고 생각해 봐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없어.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오래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듣고 요약집에서 한번 듣고 그러니까 3번은 들어야 돼. 3번. 지금 2번째 듣는 거거든. 이건 이제 자, 그러면 요약집에서 2번 듣고 문제풀이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 방주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써봐요. 자, 소유권일 때 하고 번등기 의무자를 한번 따져보자고. 번등기 의무자. 자, 소유권 2에 걸리고 그러면 소유권 2에 권리.
대한민국의 공시법 선생이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가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민법 교수님도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공시법 선생님 더물며 하물며 없고요. 자, 가등기는 그러면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해일 때 본등기 의무자를 따져보자. 민법에서 사례 문제 나올 때 조심할 게 있거든. 자, 우리 등기법도 간혹가다 사례 문제가 나오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소유권이냐. 가등기가 그 B가 이 집에다 소유권에다 가등기 놨어요. 그럼 A가 C한테 소유권을 처분했어. 그럼 B가 올라가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어야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B는 C한테 청구를 못해. A한테 청구해.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그럼 A가 누구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잖아. 써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 변동이 없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그래서 민법에서 소유권일 때 가벌 변경이 들어갔을 때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따지는 공시법 선생님 설명 못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공시법 선생님 그냥 에우라고 그러기만 이야기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잡아보자. 자, B가 A 집에다가 A 집 전세권에다 가등기 놔서 소유권자는 뭐예요? A야. 그럼 A가 뭐에 처분을 했어? 소유권. 가등기는 전세권이잖아. 그러면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전세권이라면 B는 C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A한테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C 즉 제3취득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본등기 의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해의 권리일 때 여기 이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등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가등기가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거는지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가등기를 건지를 조심해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어 실력이 있나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탄생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어때? X. 누가 있죠? 제3취득자가 있잖아.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국어 실력이 아름다운 문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안 내. 왜 안 낼까요? 공시 선생이 모르니까 이런 거는 지문을 빼고 낸다고. 근데 민법에서는 또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 소유권일 때는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권인지를 꼭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가등기는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걸었는지 소유권 이해권리에다 가등기를 건지를 다시 한번 느껴놓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오늘은 뭐만 잡아요? 처음 하시니까 값만 잡으면 돼. 값만. 그러니까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요런 감을 가면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거는지 전세권에다 가등기를 거는지 그 값만 잡으라고. 그러면 소유권에다 걸면 본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변동이 없다.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 소유권 이해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누가 된다?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부터 개민은 3등분 하면 죽는다. 그러면 항상 그러면 가등기도 어차피 걸면 죽어 안 죽어. 후등기는 원칙상. 그러니까 그러면 3등분을 해봐야 돼. 전에 이루어진 건지 읽어봐요. 상해 이루어진 건지 중간 처분의 등기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만 오늘은 잡아놓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저기 이제 본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 찾았어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 특히 3번을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아니면 그냥 큰 박스에 3번. 자, 저당권 동그라미잖아요. 저당권이 나오면 땡 잡은 거야. 저당권이 나오면 땡 잡은 거야. 여기 봐봐요. 저당권이 나왔다. 앞이든 뒤든 나왔다.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없어. 저당권만 나오면 달려가는 거야. 끝에. 지금 말소 대상이다. 어때? X.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없어. 저당권은 뭐예요? 모두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요. 근데 일단 오늘은 감은 잡고 가라고. 오늘 하나 말씀드렸으네요. 개미는 3등분 하면 정리한다. 그러면 가등기도 항상 3등분이 돼야 돼. 읽어봐요. 전에, 상해, 중간, 저번에 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상해, 직권, 말소. 그러면 상이 나오면 다 돼. 가등기가 다 돼.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상의 가압류 돼야 안 돼? 되죠. 가압류 상의 가압류도 돼. 그러니까 가등기 뒤에 상이 나오면 다 된다는 거야. 상의 의미가 나오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에 대한은 뭘까요? 이거는 상이라는 뜻이거든. 기한하고 대한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 그렇죠. 오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등기 만약에 여기에서 기한이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은 가지고의 의미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거든. 근데 의한이 나오면 또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등기 의한 가처분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가등기 대한은 대자가 나오면 요거는 가등기 자체 읽어봐요. 가등기 상이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아까 가등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지 가처분은 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옛날 당하는 게 어한, 기한, 대한 이게 이제 뭐예요?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한하고 기한은 같은 말이야. 대한은 틀린 말입니다. 대한은 뭐예요? 자체라는 뜻이거든. 자체. 그러니까 봐봐.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 되죠? 이걸 한자로 번치면 뭐예요? 상.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때 X야.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남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상해, 이해, 속해, 당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그러면 전인지 상인지 중간 처분에 등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머릿속에 그것만 감 잡아 놓으라고요. 그러면 가등기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권이냐를 다시 한번 감을 잡아 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본등 개무자는 변동이 없어. 언제나 뭐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 소유권 이해권이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누가 된다?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거래를 장차 발생. 그럼 올해 이제 올해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된다는 냄새들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2차를 좀 인원을 좀 줄이려면. 그러면 만약에 등기법이 어려운 거 나왔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야. 가등기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수형 등기 사례 문제, 가처분 사례 문제, 요 세 문제 중에 사례 문제는 분명히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제8절 가서 뭐가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뭐냐? 가압류, 가처분은 공통점을 그렇게 하나 써놨죠. 바로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거 한번 써놔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 이미 다 배웠거든. 자, 처분 제한 등기로서 이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처분 제한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없고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인 거지. 가처분. 자, 그래서 자꾸 어떤 때 제가 잘 끝까지 들어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제한의 대표 선수라고 그랬지. 처분 제한에 대표 가압류하고 가처분만 있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이지. 자, 그러면 여기를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한매특약. 한매특약도 일종의 뭐예요? 법률 규정이거든. 한매특약도 일종의 처분 제한이야. 처분 제한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한매특약은 법적 근거 있어 없어? 있죠. 민법 591조에 나와 있죠. 법적 근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매특약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특약으로 정할 수 없고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럼 가압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전이죠. 피보전 권리가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 법원. 그러면 법원으로 가니까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러면 자꾸 자기가 뭐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 그러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압류는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어디에서? 가압류에서 하는 거지. 가압류에서. 그럼 벌써 가압류는 누가 돈을 꿔었나 보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꿔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나 보다. 그때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그럼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가압류가 나왔다. 금전. 가처분이 나왔다. 금전 이해관리.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으로 가니까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줄 알 거거든. 자, 가압류 말소는 자, 신청해야 한다. 벌써 뭐 신청해야 한다. O에 X에 X죠. 가압류 말소는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촉탁 말소로 이루어진다. 근데 가압류 말소를 뭐예요? 가압류 말소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뭐라 그래요? 등기관이 각하 그래요. 아, 그러니까 등기관이 각하 그랬더니 고마워요. 저보고 각하 해서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뜻이거든. 거부라는 뜻. 또 등기관이 각하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보고 각하라고요. 거부라는 거거든. 몇 주 위반 사유로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 시험에 가서는 그냥 본능으로 풀어야 돼. 본능으로. 본능으로.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더 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나가보면 더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한 개야. 일단 해놓으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저한테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라고. 문제 가서 깨지거든. 깨지면 되거든 이제. 한번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뭐예요? 법률 규정이 돼야 돼. 그러면 검전이죠. 검전이의 건이죠. 법원 뭐예요? 척탁. 그러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법원. 그러면 갑구에도 기록할 수 있죠. 소유권에다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갑구에 무기등 주등기로 이루어지네. 전세권에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얼구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항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놔야 돼. 아무리 여기 공짜가 많더라 한들 저는 공짜 바르지 마세요. 공짜.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을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이제 별표가 몇 개? 별표가 몇 개? 세 개 가자는 거지. 세 개.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더 이상은. 저 하고 싶으면 이제 책을 읽어봐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요거라도 하라고요. 믿으면 돼. 선생을 믿으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77페이지 제9절 촉탁에 의한 등기. 영원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촉탁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촉탁에 의한 등기. 그 옆에 방지에다 다 써놨을 거거든. 첫 번째 뭐예요? 주체가 항공사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늘은 이제 A를 좀 써놓으라고. 그래서 공사라고 써놔요.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려놓으라고. 자, 우리가 공매는 어디에서 하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도 뭐예요? 자,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촉탁 등기가 가능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측면?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올해 이렇게 출제될 수 있거든. 자, 촉탁 등기란 국가 지자체만을 의미한다. 어때? X. 지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종의 공사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려놓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관공서는 거짓말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진정성이 보장된다. 아마 다 써놨을 거고. 등기의 진정성 보장. 요거는 서류와 관련돼서 연결고리를 줄 거고. 자, 세 번째는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전자촉탁도 가능. 전자촉탁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신청했죠. 한번 읽어봐요.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그렇죠. 출석주의 면제라는 거야.
자, 출석주의는 몇 호냐? 이거는 밑에다 29조 몇 호? 4호랑 연결돼요. 4호. 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촉탁등기가 원래니까 자꾸 요걸 잡아놓으라고. 자, 관공서, 원칙, 공사의 등기 진정성 보장,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29조 몇 호? 4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8회 때 2.5점짜리예요.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우편에서 촉탁서를 송부할 수 있다. OX. 오죠. 자, 여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우편. 우편은 뭐예요? 읽어봐요. 이쪽으로 연결되는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그러면 우편에서 보냈다는 것은 직접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28회 때 2.5점짜리가 되는 거야. 2.5점짜리.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 해 먹어서 그러는 거지. 이것만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촉탁 등기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촉탁 등기가 나왔다. 일단 관공서 뭐예요? 원칙. A적으로 각종의 공사들도 가능하다.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자, 그러면 촉탁 진정성이 보장된 거죠.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때 X. 그쪽으로 연결될 거라고.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29조 4호가 적용이 배제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못 풀 거 아니야. 봐봐요. 촉탁등기 시 촉탁등기는 29조 4호가 적용이 배제된다. 이러면 뭐 4호가 뭔지를 모르잖아. 4호가. 그래서 틀리는 거지. 4호가 무슨지 출석주의. 원래는 출석하지 않으면 4호로 각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공서 촉탁등기는 29조 4호가 뭐야? 적용 배제. 29조가 무슨 사유인데? 각하 사유죠.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저를 믿는 사람은 안 봐도 되고, 뭐, 또 못 믿는 사람 밑에 내용까지 확인할 거고,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만 계속 문제 풀기 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